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 레버리지는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며 인간이 만지거나 다룰 수 없는 비정형의 시간이란 요소와 약속이라는 개념이 결합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을 부채, 빚, 레버리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를 잘 다룰 수 있다면 내가 일반적인 노동으로 부를 이루는 데 필요한 10년의 시간을 1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혹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초기 자본을 만들어 주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부자로 살기 위해 파이어족이 되려고 고군분투하며 레버리지란 개념에 대해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떠오른 투자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능력이 있었다면 이 좋은 걸 왜 안 써?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의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을 예측하고 타이밍을 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로 한때 TQ와 SQ를 알게 되었을 때 매일 시장의 롱숏을 예측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저의 평범한 수준의 능력으로는 동전을 굴려 홀짝을 하는 것처럼 50% 이하의 승률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오답 노트를 만들어 봤지만 맞춘 날도 내가 가져온 근거가 맞아서 맞은 건지 아니면 운으로 맞은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잦은 거래 횟수는 비싼 수수료로 인해 제가 시장을 맞추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저의 계좌를 깎아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려 노력한 시점부터 역설적으로 저의 계좌는 성장을 멈추었고 어느 순간 평범한 저에게 맞는 길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만 그런 게 아니란 점을 위안 삼을 수 있었는데 누구나 시장의 움직임을 6할 이상으로 맞출 수 없기에 성공한 트레이더가 극소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능력적 부족함을 인정하고 파이어족이 되고자 평범한 사람들도 성공 확률이 높은 배당주와 ETF를 공부하면서 계좌의 밸런스에 집중했고 이때부터 다시금 계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니 레버리지에 대한 미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하이 리스크를 질 깜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 레버리지를 통해 더 높은 언덕에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목표 금액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돌부리를 만나 넘어지는 순간 지금껏 이루어낸 것들이 모두 바스라져 버릴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은 저의 무의식의 레버리지에 대한 한계를 정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천천히 가면 10년 안에 제가 세운 목표에 도착할 수 있는데 10년을 앞당기려다 엎어지면 정말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은 저를 꽤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현재 자산에는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의 시간, 땀, 그리고 눈물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기술이나 개념을 공부하며 얻은 결론은 내 삶에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 의미 있는 금액을 레버리지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립식으로 접근한다, 빠질 때마다 매수한다와 같이 승률 60에서 90%까지 자신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고 투자 방법도 들어봤는데 여기서 제가 이해한 승률을 높이는 핵심은 매수 시점과 수량을 조절하면서 평단을 관리해 상승장까지 버티는 방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투자의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시드가 떨어지기 전에 상승장이 와서 수익을 내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갑자기 수년간 횡보장이 오거나 하락장이 오는 경우 어떡하지? 라는 질문에 떠올렸고 이 모든 투자법은 저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그분들 나름의 대응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된 정보 내에서 판단해 볼 때 대응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인 내가 의미 있는 큰 돈을 지렛대 위에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필승에 가까워 보이는 비법을 찾지 못한 저는 레버리지 리스크에 태울 수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1,000만 원 단위일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족 커뮤니티에서 보게 된 자신이 가진 자산 전체의 복리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물가 상승률에 먹힐 것이라는 글이 마음에 와닿았고 내가 레버리지 투자에 넣을 수 있는 10%의 돈으로 50%의 수익을 내면 전체 자산의 5%이지만 보다 안전한 투자로 전체 자산의 10% 수익을 내자는 접근법을 취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언젠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통해 투자를 진행합니다. 예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전제로 레버리지 성공 사례에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으니 TQ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운명의 그날이 찾아오고 빠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스닥의 주가는 갑자기 마이너스 30% 이상의 조정 혹은 하락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는데 가까이는 코로나 하락장 때 마이너스 33%의 하락이 있었고 멀게는 리만, IT 버블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날이 오기 전에 레버리지를 사용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저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게다가 티크의 기대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코로나 때 고점에 가지고 있었다면 원금은 마이너스 99%가 되었고 사실상 원금 회복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날에 대한 위험성은 100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대략 10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오는데 안 그래도 매도를 잘 못하는 저이기에 미국 지수가 50% 하락하는 날이 아니라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미국 지수 고점 대비 50% 하락을 남겨둔 건 거창한 이유는 아니지만 만약 미국 지수가 50%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존의 자산이 대폭 사라지면서 다시금 파이어족에서 노동자로 돌아와 원화 채굴을 해야 할 텐데 이때 마지막까지 남겨둔 저의 마지막 카드인 주택담보대출로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고 일하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심어두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투자를 처음 배울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 적은 돈을 굴리더라도 큰 돈을 굴리듯이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지만 하락장과 조정장을 몇 차례 경험해 나가면서 이제야 그 의미가 조금씩 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